돈이 일하게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일하라고 그래요. 주식 투자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 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걸 금융 문명이라고 얘기해요. 노동과 자본이 같이 일해야지. 10%에서 15%는 없는 돈이 돼야 돼요. 그 돈으로 노를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내가 300만 원 월급장이면 250만 원으로 살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죠. 빚을 잔뜩 지죠. 평생 그 빚 갚느다가 내 젊은 시절이 다 없어지잖아요. 월세가 훨씬 유리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꼭 집을 가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금융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다 주식시장에 손해봤다고 그러잖아요. 손해볼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시장이 안 좋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은퇴할 때까지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1년의 수익률이 나쁜 것 같고 얘기를 해요? 우린 날씨가 나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후 준비잖아요. 60에 은퇴할 거다. 그럼 30년이죠. 근데 3일을 걱정해요. 이런 게 금융 교육이에요. 올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할 때 뒤를 막을 필요가 있어요. 주식 투자 답을 맞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가난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같이 일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노동으로만 일하는 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발을 걸으면서 한쪽 발로 걸으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가다 쓰러지죠. 두 발로 걸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자본과 노동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지금 노동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동 중에 일부를 띄워서 투자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쪽이 크지만 이쪽이 커지면서 나중에는 내가 이제 두 발을 걸을 때가 왔을 때 그때가 이제 노후 준비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쪽만 가르쳐요. 이쪽은 얘기를 안 해요. 이쪽은 오히려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걸 금융 문명이라고 얘기해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일하라고 그래요. 네가 일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국은 주식 투자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끔찍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불로소득이에요? 내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 가능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일하면 돼. 절대로 안 되지. 열심히 일하는 거는 노동과 자본이 같이 일해야지. 그래서 내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같은 걸 미리 만들어서 꾸준하게 투자하고 그러니까 받는 거에 월급 받는 거에 일정 부분을 투자하고 또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죠. 카드 없애야 되고 함부로 여행 가면 안 되고 함부로 돈 쓰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가르쳐 줘야지.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삶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하루 기분이 좋죠.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평생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은 소비를 막 하거든요. 여행을 막 간다든가 비싼 걸 산다든가 비싼 백을 산다든가 그런 게 다 자기를 가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부자가 돼야지. 월 300번을 일반 직장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300만 원 번다. 그러면 무조건 10%에서 15%는 없는 돈이 돼야 돼요. 그 돈으로 노를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주식형 펀드에.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펀드를 계속 강조를 해요. 그걸 통해서 ETF 같은 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은퇴할 때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 월급장이면 내가 250만 원으로 살 용기가 필요해요. 난 월급 300만 원이 아니다. 나는 250만 원이다.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 차이가 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300만 원을 다 쓰죠. 나중에 후회하죠.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에 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주식을 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강박관념이 있죠. 그래도 집은 하나 있어야 되지. 그거 버려야 돼요. 부동산이 내가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월세를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꼭 집을 가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는 어차피 집을 못 살 텐데 써버리지. 자동차 사버리지. 그게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부동산이 없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전형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이제 금융 문명이에요. 금융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죠. 빚을 잔뜩 지죠. 평생 그 빚 갚느다가 내 젊은 시절이 다 없어지잖아요. 월세가 훨씬 유리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한국은. 부동산이 없으면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나는 평생 월급쟁이 했는데 난 집 한 채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집 한 채 있는 건 전혀 문제, no problem.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5% 룰이라는 게 있어요. 집을 사는 게 유리한지, 월세가 유리한지. 한국은 월세가 훨씬 유리해요.
기회비용 때문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거를 집을 샀을 때 이자, 그 다음에 그 세금, 감가상각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그 돈을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그걸 다 내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집을 안 사고 그 돈으로 내가 월세를 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을 경우에 누가 더 부자가 됐을까? 당연히 후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하냐면 월세는 버리는 돈이다. 근데 은행 이자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세금도 그렇고 내가 월세를 사면 세금 낼 필요 없죠. 또 이자 비용 없죠. 내가 월세만 내면 돼. 그렇잖아요. 우리 요새 이제 많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린터 빌리기만 하면 한 달에 얼마 내죠. 근데 프린터를 샀을 경우에는 얼마죠. 근데 그 프린터를 꼭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아요, 집도. 근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프린터를 샀을 때 내가 한 10년을 봤을 때 프린터 사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월세가 유리할까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근데 따졌을 때 나는 그냥 그 월세로 프린터 빌리는 게 낫겠다 하죠. 집도 똑같은데 사람들 왜 그 생각을 안 하죠? 우리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집이 없으면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정금 가면 어떻게 되죠? 집 팔아야 되죠. 집을 갖고 있으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고정관념인 거예요. 박스에서 나와야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80%의 재산이 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전 재산의 80%가 부동산에 있어요. 만약에 부동산 폭락이 오면 어떻게 되죠? 팔 수도 없어. 환급성이 없잖아요, 부동산은. 요새 그렇죠? 팔려고 해도 안 팔리죠. 그럼 어떻게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문명에서 깨어나는 게 이런 거예요. 나한테 가장 맞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고정관념인 거예요. 집 있어야 돼. 월세는 아까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월세가 왜 아깝지? 내가 그냥 와서 그걸 공짜로 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월세는 내야 되겠지. 근데 월세가 유리한지 집을 사는 건지 유리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샀을 경우에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고, 월세를 살 때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만데, 그거 자기 집이 아니에요. 은행 집이지. 그죠? 근데 그 갚는 게 20년 걸려요, 예를 들어서. 그 20년 동안에 나는 뼈빠지게 그 빚 갚느라고 다 인생을 보내요. 아무것도 못하죠. 월세나 전세나 그럼 그거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시겠네요. 전세도 마찬가지로 집을 사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목돈이 들어가니까. 거기 이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볼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따져봐야 되지. 그러니까 보통 5%가 이제 월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10억짜리다. 그러면 5%면 어떻게 돼요? 5천만 원이죠. 1년 월세가 5천만 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억짜리 집을 샀을 때 내가 월세가 만약에 400만 원이면 월세를 사는 거나 집을 사는 거나 별 차이 없죠. 근데 400만 원 월세 낸다 그러면 사람들 기절하죠? 그죠? 그럼 10억짜리 집이 2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어떤 건 20억짜리 집인데 월세가 300만 원이야. 그럼 월세 사는 사람은 공짜로 사는 거예요. 기회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돼요. 수리비도 들어가지, 세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집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은 캐시플로우가 항상 플러스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집을 사게 되면 월세가 내 모든 비용을 커버하고 남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산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부동산 그렇지 않아요. 월세가 커버 못 해요, 다. 집세가 싸거나 아니면 부동산이 더 비싼 거지. 그러니까 그 집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치를 따질 줄 모르는 거야. 왜 못 따질지 모를까? 편견이죠.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편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돈이 더 나가더라도 괜찮아. 아직 집값이 올라갈 거니까.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되죠. 특히 상업용 건물은 그거는 진짜 위험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집은 그래도 뭐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상업용 건물은 정말로 조심해서 사야 되는 거죠. 그걸 캡 레이트라고 그래요. 5%냐 6%냐.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다 받았을 때 수익률을 봤을 때 그 집값하고 비교하는 거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따져요. 많은 경우. 그래서 2%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사요. 왜? 집은 올라가니까.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영돼야 그게 건물 값인데 사람들은 건물을 사면은 일단 보이잖아요. 저거 내 거야. 그게 좋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식 투자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은 하지만 정작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할지 막막하신 그래서 분들이 처음부터 많아요.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서 ETF부터 해라. 그거는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있는 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80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1년에. 그럼 한 달에 150만 원 투자해야 돼요. 쉽지 않잖아요. 그거부터 채워라. 근데 왜 자꾸 굳이 주식 얘기 하냐. 주식형 ETF를 연금저축펀드를 계좌를 열고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만약 직장인이라고 그러면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너무나 많은 젊은 세대들이 몰라요. 많은 회사가 DB형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살 수 없고, 만약에 DC형도 있고 DB형도 있다 그러면 그 장단점을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반드시 열어야 되고, 거기에서 ETF, 주식형 ETF를 사서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거죠. 실제로도 많은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를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개인들의 수익률은 낮기만 할까요? 낮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게 지금 다 주식시장이 손해봤다 그러잖아요. 손해볼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시장이 안 좋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뭐예요? 은퇴할 때까지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1년의 수익률이 나쁜 것 같고 얘기를 해요? 우리 날씨가 나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비가 오지? 그 나는 왜 빚이 젖어야 되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가 20년 동안 투자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은 비에 젖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치만 어떻게 돼요? 그냥 꾸준히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안 사요. 올라가면 다시 따라서 하죠. 그게 주식 투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시장이 마이너스 10%면 나는 15%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아니면 8%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기간에 수익률이 나쁘다고 해서 그걸 후회한다는 거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하죠. 노후 준비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은퇴할 거냐? 60에 은퇴할 거다. 그러면 30살이면 어떻게 돼요? 30년이죠. 근데 3일을 걱정해요? 이런 게 급여 교육이에요. 주식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산업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몇 가지 이제 철학이 있어야 되죠. 주식 투자는 10%, 20%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랑 10년 동안 투자했을 경우에 내가 10배가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케이스는 100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기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기업에 대해서 연구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연구하지 않고 주식 시장을 연구하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그건 바보 같은 거지.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데 왜 알 수 없는 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주식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후에 내가 이 돈 가지고 그 돈이 많이 벌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돈 가지고 노후 준비해야 되겠다. 노후 때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할 때 귀를 막을 필요가 있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회사가 뭘 만들지?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지? 이 회사가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지? 퍼가 얼마지? 다 흔히 얘기하는 거 다 따져보면 이 회사 비싸거나 싸는 거 알 수 있죠. 지금의 존리 대표님이 있기까지 이제 많은 일들이 경험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젊은 시절에서도 이제 주식 투자로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하고. 주식 투자 실패를 뭐로 정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망한 회사가 있는지. 망한 회사는 없죠. 당연히 없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망한 회사를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그거는 이제 그 직업을 그만둬야 될 정도의 한심한 일이고 이제 그런 건 있죠. 너무 일찍 팔았구나. 안 팔았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남아있는 게 모든 펀드 매니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이거 진짜 뭐 너무 회사가 안 될 것 같아서 팔았더니 나중에 너무 잘 된 경우도 많고 또 반대도 있고 그 과정은 누구나 겪어요. 그래서 투자가 재미난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자연과학은 답을 맞추는 거지만 주식 투자는 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투자를 하고 그 재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